안녕하십니까. 미래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고 이때 부상하는 기술, 부상하는 산업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인지공학, 또 뇌공학, 우리는 또 Conscious Technology, 의식기술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식기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너 그냥 컴퓨터 전공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어. 요즘에 미국 사람들은 그냥 너 인공지능 전공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어. 먹거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써낸 그 인기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주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 살아있는 사이에 15차 산업혁명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Next Technology, 그 다음번 기술들이 또 뭐 새로운 기술이 자꾸 5년, 10년 안에 완전히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혁명을 그렇게 자주 일으키면은 그죠?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다보스 포럼에서 주장하는 1차 산업혁명은 스팀, 그죠? 전기기관차가 나와가지고 빠르게 물동량을 이동시키면서 왔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어요. 전기를 개발해서 전기 때문에 많은 세상에 그 다양한 공장의 형태가 바뀌었다. 산업만 바뀌었다는 거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가 나와서 세상을 바꿨다. 컴퓨터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뭘까? 저희는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디지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보시면 18세기에 그죠? 18세기 후반에 스팀 엔진, 전기기관차가 나왔어요.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이제 컨버션 엔진이 나와가지고 뭐 이 빠른 속도로 기차가 달렸습니다. 20세기 후반부에는 이제 전자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또 다른 방면으로 보면은 스팀 엔진,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나와서 전 공장이 이제 자동화가 되었다. 자동화된 이런 공장 시스템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요. 이 자동화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은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무인차입니다. 자율주행차 위에 라이다. 얘가 알아가지고 앞에 방해물이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돌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해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된다. 인공지능을 알아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다보스 포럼에서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UN 미래 포럼에서는 40년 전에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경시대가 왔다. 농경시대는 뭐 7,000년이 연결이 되었다. 농경시대에 그 다음에는 산업시대가 왔어요. 산업시대는 한 200년간 진행이 되었고 정보화 시대가 왔다. 짧아지는 거죠, 점점. 50년 만에 지나가고 지금 현재는 후기 정보화 시대 또는 의식기술 시대, Conscious Technology, 의식, 뇌, 생각, 인공지능, 그죠?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표에 보면 농경시대는 권력을 종교가 가져요. 산업시대는 권력을 국가가 가졌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기업이, 국가의 힘이 빠진 거죠. 국가의 힘이 그냥 형편없이 떨어지고 기업이 훨씬 더 힘이 있어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의식기술 시대입니다. 의식기술 시대는 국가도 힘이 빠지고요. 기업도 힘이 빠지고요. 이제 똑똑한 개개인이 SNS로 무장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위를 한다든가 모여라 하면 모이고요. 이런 여론을 확 퍼뜨릴 수가 있어요. 자, 국가보다도 기업보다도 더 힘이 센 사람들이 다수의 개개인입니다. 개개인 모여가지고 그죠?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는 거죠. 촛불 가지고 나온다거나 그죠? 뭐 플랜카드를 가지고 나온다거나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개개인들, 똑똑한 개개인들이 SNS로 무장한 개개인들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권력을 가진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국가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UN 미래 포럼에서는 차세대의 미래 부상 기술을 제일 먼저 AI, 인공지능을 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AI, 인공지능. 두 번째는 로봇이 나와서 공장이 자동화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냥 힘이 겹치는 일을 들었다가 놨다 해주고. 그 다음에는 합성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Synthetic Biology라고 해서 합성 생물학은 이제 지구촌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DNA를 조작하여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요. 신처럼, 그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서 이미 박테리아, 석유 박테리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은 정말 인간보다 훨씬 더 큰 슈퍼 베이비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미 이야기 들어봤어요. 버추얼 리얼리티, 오규멘티드 리얼리티 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요즘에는 믹스드 리얼리티에서 MR까지 나옵니다. VR, 그죠? 그 다음에 AR 또 MR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공중에 떨어지는 홀로그램을 본다든가 매직 리프라고 우리가 그죠 보면서 영상을 계속해서 공중에서 바꾼다거나 가상현실 가글을 쓰고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이런 현상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공학이 오고요. 우리에게 사물 인터넷 또 제4차 산업혁명에 가장 중요한 미래 부상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게 3D, 4D 프린팅이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이미 많이 보셨고요. 바이오 메디슨 굉장히 큽니다. 바이오 메디슨 거기다가 드론 있죠, 드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거기에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수많은 솔라 패널, 솔라에 관련된 매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미래에 부상하는 기술이라고 봐요. 근데 미래에 부상하는 기술은 넥스트 테크놀로지라 그래요. NT. 이 NT는 하나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드론에 이미 인공지능도 붙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융합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림에 봤더니 드론이 막 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트럭까지 생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터가 뭐가 달려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라이다 역할을 해서 사람이 몰지 않고 이게 지금 농작물을 그죠? 잡초를 뽑거나 아니면 비료를 주거나 다양한 것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우선은 이 밑에 있는 요 트럭같이 생긴 요 얄쌍한 그 기계 위에는 솔라 태양광이 붙어 있어요. 포토볼테이크. 그 기술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로봇입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안에 로봇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부 새틀라이트이라고 저 위성에서 그죠 전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저 끝에 드론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도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기술들이 드론하고 지금 두 가지 저쪽 보면은 또 사람도 보이면서 트럭이 있죠. 거기에까지 다 합친다면 7가지의 기술이 융합해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또는 NT 다음 다가오는 이런 기술들은 다 융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크캐스트 글로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기술을 예측하는 이런 큰 기관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펀딩을 받아서 미국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기술이 몇 년도에 얼마나 부상하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그 시스템입니다. 80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보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이 보면은 왼쪽에 3번이 농경시대입니다. 농경시대. 농경시대 위에 산업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서비스 시대가 있어요. 이 테크캐스트 글로벌은 서비스 산업이 하나의 시대를 그러니까 공장을 짓던 이런 산업 시대 다음에 서비스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날리지 지식 시대 그리고 마지막에 칸시어스 시대 의식 기술이라고 그랬죠. 칸시어스 인식 인지 AI 칸시어스 시대에 의식 기술 시대가 온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BC 7000년에 농경 시대가 오는데 그때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850년대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고요. 1950년대에는 바로 후기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1차, 2차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는 2000년대에 바로 정보화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의식기술 시대에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났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빌 할랄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테크캐스트 글로벌의 창시자입니다. 전문가 800여 명이 매일처럼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부자인 가장 돈을 많이 끌어오는 일단 산업입니다. 에너지 산업, 에너지 환경 산업. 두 번째는 바이오 메디슨 산업이에요. 그게 이제 연도별로 위로 올라가면은 무슨 기술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눈에 보여주는 거고. 자, 에너지 환경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환경 기술 보니까 지금 2021년, 22년 정도 보면은 그린 이코노미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녹색 경제 많이 했죠. 녹색으로 에너지를 얼마나 세이브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나 뭐 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녹색 기술을 녹색 성장 기술을 그린 이코노미라 하고요. 이 그린 이코노미가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그죠. 산업이 크죠. 그 다음에 조그만 게 내려가다가 2026년, 25년, 26년 정도 되면 대체 에너지가 뜹니다. 대체 에너지는 주로 태양광이 90%, 풍력이 10%, 20% 정도입니다. 석탄, 석유, 가스, 핵발전, 수소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하고요. 대부분은 솔라, 풍력 이런 정도로 갑니다. AI,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지금 열심히 다가오고 있죠. 인공지능 뭐 이미 저희는 AI가 그죠. 인간의 지능을 따라간다. 2029년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뇌보다 더 똑똑해진다. 2045년 그걸 싱귤레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연구 역사 6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트렌드, 소셜 트렌드도 있고요. 소셜 트렌드를 보면 2020년대가 되면 그냥 서비스 산업 시대가 옵니다. 제조업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제조업은 기계가 전부 공짜예요. 이렇게 비쌌다가 핸드폰 800만 원 하다가 지금 거의 그죠 2만 원으로 떨어지듯이 이렇게 보면은 많은 이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와일드 카드도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그 충격적인 이런 일들도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합니다.
어떤 예측을 하느냐 하면 제일 가능성이 많은 거를 보면 58%의 에너지가 웨폰이 된다. 에너지가 무기가 된다. 저는 뭐 58%나 찬성합니다. 전문가들이 반드시 오는 거고요. 싱귤레리티 2045년이 되면 AI 인공지능이 기계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진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죽음 극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기계나 로봇에게 다운로드 받아 놓으면은 내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싱귤레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기후변화 오는 거고요. 휴먼 클로닝, 이제 복제, 나의 복제가 가능해진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거 중에서 차이나 폴즈가 있어요. 중국이 붕괴한다. 28%나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붕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빈부격차의 차이도 있지만 중국 상하이 이 부근이 최저지대입니다. 가라앉아요. 우리나라에 41배나 더 많이 가라앉습니다.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자, 노란 것은 거의 10년 걸린다. 그죠? 노란색 삼각형. 그리고 아주 진 파랑색은 청색은 5년 내지 10년 걸리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연한 파란색은 2년 내지 5년 걸리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쫙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올라와서 피크를 칩니다. 이게 2016년도 건데 2015년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물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지금 피크가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AI 인공지능의 한 분야죠.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똑똑해집니다. 이게 지금 피크입니다. 피크를 치고 난 뒤에 하향 곡선으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했다가 망하는 곡선입니다. 여기 와서 많은 회사들이 접어요. 그 기술을. 아니면은 그 연구소가 없어져요. 그 기술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빅데이터 같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빅데이터는 이미 인공지능으로 흡수됐어요. 빅데이터. 그래서 중간으로 내려왔다가 생존선에서 생산선으로 갑니다. 살아남은 기술은 대량 생산이 돼요. 그죠? 대량 생산되는 곡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하이퍼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2015년 아까 봤죠? 사물 인터넷에서 쭉쭉쭉 내려가고요. 내려가서 많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클라우드도 사라졌어요. 돈이 안 돼가지고. 빅데이터도 사라지고, 3D 프린팅, 일반 3D 프린팅은 사라지고, 이제 공장용 3D 프린터만 살아남았어요. 인공지능이 정말 근간이 된다라고 보신다면, 인공지능, 벤 고르첼이 일반 인공지능 협회장입니다. 한국에 여러 번 왔어요. 그리고 이 벤 고르첼과 쌍벽을 이루는 알렉스 자바론코프라는 또 AI 플러스 바이오까지 천재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공지능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가서 또 바이오를 배워서 양쪽의 박사입니다. 내 얼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 이 로봇이 읽어보고 여기 주름이 지고 여기에 다크서클이 있고 여기에 여드름이 2개 나고 당신은 폐암 2기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이 얼굴만 보고도 이미 어디가 잘못됐는지 다 알려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유익한 거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뷰티 컨테스트라 그래요. 미인 대회인데 자기가 얼굴을 찍어가지고 미인 대회에 진선미도 뽑아서 상도 주고 본인이 알고 싶으면 나의 몸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 AI 로봇이 다 알려줍니다. 그죠? AI 뷰티 대회라고 해서 이미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산업이 되겠죠. 이 벤 고르첼이 지금 한국에 데리고 온 한이라는 로봇입니다. 제가 지금 한을 지금 어깨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죠. 말을 잘합니다. 한도 잘하고
이 소피아는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이 소피아를 봤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로봇이죠. 인간 닮은 로봇입니다. 얼굴 만져보면 촉촉해요. 플러버라고 이 새로운 신물질을 가지고 62개의 표정을 읽게 한 겁니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어떤 기술들이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전공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나노 바이오, 그리고 드론, 3D, 4D 프린터, 또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산업들, 그중에서 로봇도 많이 봤죠. 이런 많은 분야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자가 되는 공유 협업 이제 시대 또는 공유 경제의 시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